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4천만 원을 빌리고 7년째 안 갚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 안 갚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냥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7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그 강모 씨가 김민석 의원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았을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인물, 동일 인물이란 겁니다. 야당에선 빌려준 사람이 단 한 번도 갚으라고 안 한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은 해명 준비 중이다라는 간략한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강모 씨가 어떤 사이인지 과거의 관계를 제가 5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굉장히 복잡한데 돌직구쇼에서 그냥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냈고요.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 꽤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강목 씨입니다. 당시 2억 5천만 원을 준 걸로 제기됐죠, 의혹이. 2014년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함께 원외민주당 창당, 6.3 대선 민주당 체육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것과 별개로 4천만 원이 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 끝. 주진우 검사,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자금 거래로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친구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네네. 어떻게 받을 거를 좀 고민하면서 담보도 잡거나 보증을 세우거나 이자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기한이 되면은 돈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 근데 저기 비단 저분한테 받은 4천만 원 외에도 4인 간 채무가 굉장히 1억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받아서 그 부분도 대여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원래 변제 기한이 2023년도였는데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용증이나 이런 것도 채권자가 다 다른데 차용증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르면 각 채권자별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각각 조건을 달리해야 되는데 네네. 다 연 2.5%의 이율로 똑같이 빌린 다음에 변제기가 돼도 상당히 오랜 동안 변제기니까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 어디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담보 없이 신용대출 하려고 했을 때 뭐 10%를 훌쩍 넘는 금리들도 많거든요. 근데 연 2.5%의 금리로 지인들한테 이렇게 빌린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몇 년 동안 갚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로 빌린 거 맞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혹시 그때처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예, 기존에 김민석 그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시절부터 이제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이 한번 유죄가 나고 네네. 그 다음 총선에서 정치자금을 받고 그 직전에 대선에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것들이 다 문제돼서 저렇게 추징금이 7억 2천만 원이나 쌓인 것이거든요. 저거 굉장히 뭐랄까 가벼운 처벌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이라는 의미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7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추징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돈을 차용했다라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짜로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유죄로 확정됐고 불법 정치자금이다? 예, 그로 인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래죠. 네.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면 저희 즉각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측 얘기 들어봤으니까. 자, 변호인 측도 한번 변론해 주시죠. 지금 사인 간의 사실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독촉을 하고 청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지금 지금 나왔던 4천만 원은 사실 2018에 빌렸던 돈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나 본데 현재 상황입니다. 들어보죠.
혹시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 오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 임명 관련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입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정리하고 간단한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대변인 발표였는데, 자, 뭐 일단 뭐 유감 표명이 네, 없었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뭐 총리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에 그 4천만 원 빌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18년 이제 12월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저 2018년 4천만 원 저 대여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 당시 재판에서도 아마 저게 같이 추가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됐을 텐데, 뭐 그런 점은 없었기 때문에 저 4천만 원은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냥 단순 사인 간의 그냥 민사거래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추징금, 거액의 추징금을 완납해야 되는 이제 채무나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마땅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뭐 변제가 안 된 거지만, 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 사인 간의 채무도 결국 뭐 변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인 간의 채무인데 못 갚은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자, 앞서 이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수용한다라는 대변인의 입장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총리 후보자 의혹입니다. 4천만 원도 4천만 원인데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린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례적인데, 2018년 4월 5일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렸다.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9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요, 왜 자꾸 이렇게 돈 의혹이 반복되느냐.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라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빌린 이 돈은 뭔 돈일까요? 들어보시죠. 김 후보에게는 왜 돈 관련 의혹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징후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총리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중립적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쪽 입장 최선을 다해서 다 전해드리겠고요. 자,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서로 수수할 때는 은밀하게 받죠. 되게 이제 현찰로 받거나 은밀하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그런 방식 말고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 아마 저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대가 없이 또는 대가를 바라고 뇌물성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증을 써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명의 사인 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은밀하게 현찰을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인 간의 차용 거래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저건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누가 김민석 그 당시 2018년 상황이면 정치적 야인 시절입니다. 저랑 자주 놀던 시절입니다. 그때 누가 김민석 당시 그 정치적 야인 생활하고 있는 분한테 1,000만 원씩 뭉텅뭉텅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딛고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울에서 당선이 되면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를 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 본인이 또는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하다. 그럴 수 있죠. 당에 들어와서 정책위장도 했고 뭐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그 선대위를 또 총괄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저도 알지만 전략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사람을 중용할 때의 능력과 실력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또는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 태도가 아닌가. 아까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있는데 뭐 이런 심보가 아닌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사인 간의 채무 의혹과 관련된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돈을 차용하던 시기가 야인 시절이에요. 2018년? 예. 그러니까 그 상당한 정치 공백이 있어서 십몇 년간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야인 시절에 받았는데 차용증이 그럼 그 당시에 작성된 진짜 진성 채권이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야인 시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금이 된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 이자를 전부 다 2.5%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들이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릴 때 무이자로 연 2.5%로 빌린다는 것도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것 또한 변제기가 다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 변제기가 다 지났는데도 독촉도 없고 변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5년에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 관련된 서류가 이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보면 기자분들도 이제 다 검토에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데 최근 5년간 또 기부한 액수가 한 2억 원 가까이 돼요.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이제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이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기부한 돈이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타인에게 기부는 하면서 이 지인들에 대한 빚은 갚지 않는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해명이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한 이틀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기된 문제들은 뭐 인사청문회 전에 해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이어지니까 그때 가서도 충분하게 또 해명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청문 보고서 요청하면서 그 안에 사인간 채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사인간 채무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거는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면 쉽게 밝혔겠냐? 그렇죠. 더군다나 뭐 같은 날 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이런 것들 세금 납부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를 세세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네. 만약에 감추려고 생각을 했다면. 왜 안 갚냐? 이제 이 부분만 좀 해명이 나오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는
돈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차 갚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 돈이 없어서. 네 아까 지난번에 근데 주진우 의원이 2억은 기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뭐 그 기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추가적 해명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추징금 그때 7억 2천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작년에 갚았거든요. 한 14년 만에 변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안 내려고 안 갚으려고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숨겨도 사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다 그 안에 밝혔던 것이고 여기에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것이다. 예.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리 단정할 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그렇죠. 재산 신고도 지금 뭐 다 해서 어머니까지 뭐 다 해서 2억여 원 뭐 그 재산 신고를 했던데 그런 거는 추가적인 좀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인간 채무를 뭐 이렇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예. 그 뭔가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음. 이렇게 색안경 쓰고 지금 상황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해명이 명쾌하다면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해명이 나올까요? 그 양태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저게 정치자금이 아닌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2018년 당시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뭐 현직 원내 의원도 아니었고요. 사실 거의 원외에서 거의 정치적인 뭐 생명이 다 했다. 정치인으로서 거의 뭐 다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뭐 아무도 복귀할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저런 이제 원외에 계신 분한테 글쎄요, 뭐 그 과연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뭐 기부를 했다? 그렇다기보기보다는 너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인들이 그냥 그거를 이제 차용증 써주고 이자를 뭐 이자 약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상식적인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순수한 어떤 선의의 사인 간의 어떤 채무이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불법 정치자금이었으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주던가 뭐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뭐 굳이 이렇게 거래 내역까지 남기고 차용증까지 쓰고 또 이자도 어쨌든 매월 지금 변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누가 봐도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을 뻔히 알았는데 이런 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증거도 남기고 차용증도 남기고 네. 이자도 변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쪽 의견 전해드렸고요. 차명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그리고 이 채무 의혹이 제기된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